여러분 반갑습니다. 에러입니다. 오늘은 삼성이 야심차게 발표했던 HBM4의 양산 소식과 그 이면에 숨겨진 엔비디아의 전략 수정을 깊이 있게 다뤄보겠습니다. 최근 세미 어널리시스의 보고서에 따르면 엔비디아가 차세대 GPU인 베라 루빈에 탑재될 HBM4의 사양을 기존 계획보다 하향 조정했다는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원래는 초당 22TB의 대역폭을 목표로 설정했었지만 메모리 공급 업체들이 이 목표치를 달성하는 데 어려움을 겪으면서 결국 20TB 수준으로 낮아진 것입니다. 삼성전자는 지난 2월 설날 연휴 당시에 세계 최초로 HBM4를 양산하겠다고 선언하며 최대 13GBps와 주력인 11.7GBps 사양을 공개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양산 단계에서 모든 칩이 최상의 성능을 내는 것은 아니기에 엔비디아는 시스템의 안정성과 충분한 물량 확보를 위해 사양 타협이라는 카드를 꺼내든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점은 핀 하나당 속도를 의미하는 기가bps 단위와 전체 시스템의 데이터 전송 능력을 나타내는 테라바이트 단위 사이의 상관관계입니다. HBM은 2048개의 데이터 통로를 가진 거대한 엘리베이터와 같아서 각 핀의 속도가 조금만 변해도 전체 대역폭에는 수테라바이트의 큰 차이가 발생하게 됩니다. 만약 핀 속도가 10GBps라면 이를 전체 핀 수와 스택 개수로 계산했을 때 우리가 기사에서 접한 초당 20.48TB라는 수치가 도출됩니다. 삼성이 공언한 11.7GBps가 정상적으로 구현된다면 22TB를 충분히 넘겨야 마땅하지만 엔비디아는 현재 이보다 낮은 10GBps급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삼성이 기술력이 부족해서라기보다는 실제 GPU 보드에 장착되어 가동될 때 발생하는 열과 신호 간섭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엔비디아의 보수적인 접근일 가능성이 큽니다. GPU 주변에 8개의 HBM 스택이 촘촘하게 배치되면 상상을 초월하는 열이 발생하며 이는 메모리의 작동 속도를 강제로 낮추게 만드는 주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삼성은 COS 공정과 파운드리 사나노 공정을 도입하여 신호 무결성을 높이려 노력했지만 실제 환경에서의 변수는 제조사가 통제하기 어려운 영역에 있을 수 있습니다. 흔히 말하는 콜 승인이란 엔비디아가 해당 메모리를 자기들의 칩에 끼워보고 수천 시간 동안 혹독한 테스트를 거친 뒤에야 비로소 최종 합격점을 주는 과정을 의미합니다. 양산 선언을 했다고 해서 바로 엔비디아의 모든 제품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 까다로운 콜 과정을 통과해야만 진정한 의미의 공급 파트너로서 인정을 받게 됩니다. 웨이퍼 한 장에서 나오는 수많은 칩 중에서 13GBps를 견디는 특급 품질의 칩은 소수이기에 대량 공급을 위해서는 기준을 낮추는 것이 현실적인 선택일 수 있습니다. 특히 하이닉스와 삼성전자라는 두 거대 공급사의 수율과 생산 능력을 모두 고려해야 하는 엔비디아 입장에서는 공통 분모가 되는 안정적인 사양을 선택할 수밖에 없습니다. HBM은 단순히 칩을 만드는 단계를 넘어 층층이 쌓아 올리는 본딩 과정에서 단 하나의 층만 어긋나도 제품 전체를 폐기해야 하는 극악의 난이도를 자랑합니다. 층수가 높아질수록 수율은 기하급수적으로 떨어지며 이를 극복하기 위해 알려진 좋은 다이만을 선별하여 리페어와 검증 과정을 반복하는 고비용 공정이 필수적으로 수반됩니다. 결국 엔비디아가 사양을 낮춘 것은 초기 출시 물량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시장에서의 지배력을 유지하기 위해 에이직 진영이나 AMD의 추격을 따돌리려는 전략적 판단입니다. 이번 사양 조정 소식에 너무 민감하게 반응하여 패닉에 빠지기보다는 반도체 생태계가 완성차 공정처럼 복잡하게 얽혀가는 과정의 성장통으로 이해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이제 구체적인 공정의 디테일로 들어가서 왜 삼성이 13GBps라는 숫자를 자신 있게 내세웠는지 그 기술적 배경을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삼성은 이번 HBM4 제작에 있어서 자사의 강점인 파운드리 사나노 공정을 베이스 다이에 적용하여 데이터 전송 효율을 극대화하는 전략을 선택했습니다. 로직 다이라고도 불리는 이 베이스 다이는 메모리와 GPU 사이에서 통신을 중개하는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며 신호의 품질을 결정짓는 아주 중요한 요소입니다. 삼성은 이 공정을 통해 I/O 시그널 인테그리티, 즉 신호 무결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했다고 주장하며
이를 바탕으로 업계 최고 수준의 속도를 달성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개별 칩의 특성이 좋다고 하더라도 이를 수직으로 쌓아 올리는 적층 단계에서는 예상치 못한 물리적 한계와 마주하게 되는 것이 반도체의 숙명입니다. TSV라고 불리는 실리콘 관통 전극 기술을 통해 수천 개의 구멍을 뚫고 데이터를 연결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저항과 간섭은 속도 저하의 주범이 됩니다. 특히 12단이나 16단으로 높게 쌓을수록 하단부에 가해지는 압력과 열 배출의 어려움은 칩이 제 성능을 내지 못하게 방해하는 거대한 장벽이 됩니다. 엔비디아가 요구 사양을 하향 조정한 배경에는 이러한 하드웨어적인 한계 속에서 모든 공급사가 균일한 품질의 제품을 대량으로 찍어내길 바라는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만약 특정 업체만 높은 사양을 맞추고 다른 업체가 이를 따라오지 못한다면 엔비디아의 전체 GPU 생산 라인업에는 심각한 공급 불균형이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엔비디아는 가장 안정적인 수요를 확보할 수 있는 지점인 10GBps 선에서 타협점을 찾고 이를 차세대 제품의 표준 사양으로 확정한 것입니다. 이는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조금 아쉬운 결정일 수 있으나 전체 시장의 파이를 키우고 안정적인 공급망을 구축한다는 측면에서는 실보다 득이 많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혼동하는 양산이라는 단어의 의미도 다시 정립할 필요가 있는데, 단순히 공장을 돌리는 것과 고객사의 기준을 통과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삼성은 메모리 단품으로서의 기능을 완벽히 구현했기에 양산이라는 표현을 썼지만 엔비디아의 시스템 통합 관점에서는 아직 갈 길이 남아 있었던 셈입니다. GPU 보드 위에 인터포저를 깔고 그 위에 HBM과 GPU를 함께 패키징하는 코어스 공정 단계에서 발생하는 변수는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복잡합니다. 이 단계에서 발생하는 열팽창 계수의 차이나 미세한 신호 왜곡은 아무리 뛰어난 메모리라도 시스템 전체의 에러를 유발하는 원인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엔비디아는 개별 부품의 극한 성능보다는 전체 시스템이 1년 365일 내내 꺼지지 않고 돌아갈 수 있는 신뢰성을 최우선 가치로 두었습니다. 인공지능 데이터 센터는 단 1초의 가동 중단으로도 천문학적인 손실이 발생하기 때문에 보수적인 사양 선택은 운영자 입장에서 필연적인 선택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이닉스 또한 현재 HBM 시장의 선두주자로서 안정적인 공급을 최우선으로 하고 있으며 엔비디아의 가이드라인에 맞춰 최적의 수율을 뽑아내고 있습니다. 삼성과 하이닉스 중 누가 더 우월한가를 따지는 소모적인 논쟁보다는 두 기업이 어떻게 글로벌 표준에 발맞춰 기술적 완성도를 높여가는지에 주목해야 합니다. 다음 파트에서는 이러한 사양 하향 조정이 실제 인공지능 가속기 시장의 판도에 어떤 구체적인 변화를 몰고 올지 시장 분석적인 관점에서 조명해 보겠습니다. 엔비디아의 이번 사양 하향 조정은 단순히 기술적 한계를 인정하는 것을 넘어 인공지능 가속기 시장의 전체적인 공급망 전략을 재편하는 중요한 분기점이 될 것입니다. 특히 초도 물량의 안정적인 확보가 최우선 과제인 상황에서 엔비디아는 특정 업체의 고성능 칩에 의존하기보다는 여러 업체로부터 균일한 품질의 제품을 받는 것을 선택했습니다. 이는 하이닉스가 주도하던 HBM 시장에 삼성이 본격적으로 진입하며 발생할 수 있는 품질 격차와 공급 불안정성을 사전에 차단하려는 고도의 계산이 깔려 있습니다.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자신들이 발표한 11.7GBps라는 성능을 온전히 보여주지 못하는 상황이 아쉽겠지만 대량 양산 궤도에 오를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이기도 합니다. 시장 분석가들은 엔비디아가 성능 목표치를 낮춤으로써 삼성전자의 HBM4가 엔비디아의 까다로운 콜 테스트를 통과할 가능성이 훨씬 높아졌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결국 인공지능 반도체 전쟁의 승패는 누가 더 빠른 칩을 만드느냐가 아니라 누가 더 결함 없는 제품을 시장이 원하는 시점에 충분히 쏟아낼 수 있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만약 엔비디아가 13GBps 같은 극한의 사양을 고집했다면 초기 수율 문제로 인해 제품 출시가 지연되고 이는 곧 경쟁사들에게 반격의 빌미를 제공했을 것입니다. 구글이나 아마존 같은 빅테크 기업들이 자체적인 인공지능 칩인 ASIC 개발에 속도를 내고 있는 상황에서 엔비디아에게 시간은 곧 시장 지배력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삼성과 하이닉스 또한 이러한 엔비디아의 속도전에 발맞추어 공정 미세화와 적층 기술 고도화에 박차를 가하며 차세대 HBM 시장의 주도권을 잡기 위해 분투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흥미로운 점은 삼성이 도입한 4나노 베이스, 다이 공정이 사양 하향 조정 상황에서도 여전히 전력 효율 면에서 강력한 경쟁 우위를 점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전송 속도를 낮추면 자연스럽게 발열이 줄어들고, 이는 시스템 전체의 에너지 효율을 중시하는 데이터 센터 운영자들에게 매우 매력적인 요소로 작용하게 될 것입니다. 하이닉스 역시 독보적인 본딩 기술력을 바탕으로 안정적인 수율을 유지하고 있으며, 엔비디아와의 오랜 파트너십을 통해 축적된 노하우를 10분 활용하고 있습니다. 두 기업의 치열한 경쟁은 결과적으로 HBM의 가격 경쟁력을 높이고 인공지능 인프라의 확산을 가속화하는 긍정적인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반도체 성능의 수치에만 매몰되기 쉽지만, 실제 산업 현장에서는 수치 너머의 신뢰성과 경제성이 비즈니스의 성패를 가르는 핵심 변수가 됩니다. 엔비디아가 20TB라는 새로운 기준점을 제시한 것은 인공지능 하드웨어 시장이 초기 기술 과시 단계를 지나 성숙한 양산 체제로 진입했음을 시사합니다. 이제는 누가 더 혁신적인 설계를 하느냐만큼이나 누가 더 효율적인 제조 생태계를 구축하고 관리하느냐가 기업의 미래 가치를 결정하는 척도가 될 것입니다. 삼성전자의 양산 선언과 엔비디아의 사양 조정은 서로 충돌하는 뉴스가 아니라 하나의 거대한 시장이 완성되어가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필연적인 조율 과정입니다. 이러한 업계의 움직임을 정확히 이해해야만 단순히 주가 변동에 일희일비하지 않고 인공지능 산업의 거대한 흐름을 통찰할 수 있는 안목을 가질 수 있습니다. 기술은 언제나 인간의 상상을 앞서가지만, 그 기술이 세상을 바꾸는 제품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현실이라는 걸음망을 거쳐야 한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어지는 파트에서는 HBM 기술의 미래와 그 너머에 있는 포스트 HBM 시대의 주도권을 둘러싼 글로벌 기업들의 치열한 수싸움을 들여다보겠습니다. 이제 시선을 조금 더 멀리 옮겨서 HBM4 이후에 펼쳐질 차세대 메모리 기술의 향방과 그에 따른 반도체 패권의 흐름을 조심스럽게 예측해보겠습니다. 현재의 HBM이 GPU 옆에 바짝 붙어서 대역폭을 늘리는 방식이라면, 미래의 메모리는 아예 연산 기능까지 포함하는 PIM 방식으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프로세싱인 메모리라는 이 기술은 메모리 자체에서 간단한 연산을 처리함으로써 데이터가 왔다 갔다 하며 발생하는 병목 현상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이미 이 분야에서 상당한 기술적 성과를 거두었으며, 엔비디아의 사양 하향 조정과는 별개로 초격차 기술을 유지하기 위한 로드맵을 착실히 이행 중입니다. 하이닉스 또한 어드밴스드 MRMUF 기술을 고도화하여 적층 한계를 극복하고 차세대 본딩 시장에서 독보적인 지위를 굳히기 위해 전사적인 역량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 또 다른 변수는 TSMC와 같은 파운드리 업체와의 협력 관계가 HBM 제조의 핵심 열쇠로 떠오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HBM4부터는 베이스 다이의 설계가 로직 공정으로 넘어가면서 메모리 업체와 파운드리 업체 간의 경계가 허물어지는 거대한 기술적 융합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삼성은 파운드리와 메모리를 동시에 보유한 유일한 종합 반도체 기업으로서 이 융합의 시대에 가장 강력한 시너지를 낼 수 있는 독특한 위치를 점하고 있습니다. 반면 하이닉스는 TSMC와의 전략적 동맹을 통해 자신들의 강점인 메모리 설계 능력을 극대화하며 엔비디아 생태계 내에서의 영향력을 공고히 하는 전략을 멉니다. 이러한 구도는 마치 거대한 함대들이 서로 연합하여 바다를 가르는 것과 같아서 개별 기업의 능력보다 생태계 전체의 결속력이 승부를 가르는 요인이 될 것입니다. 엔비디아 입장에서는 삼성과 하이닉스라는 두 강력한 공급원을 경쟁시킴으로써 협상력을 높이고 기술 혁신을 가속화하는 최상의 시나리오를 즐기고 있는 셈입니다. 하지만 기술의 발전 속도가 너무 빠르다 보니 현장에서는 표준 규격을 정하는 것조차 버거울 정도로 매일매일 새로운 사양과 요구 조건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아까 언급한 20TB라는 수치도 결국은 다음 세대의 더 높은 성능을 향해 나아가기 위한 잠시 동안의 정거장일 뿐, 기술의 진보는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일각에서는 메모리 성능의 한계가 인공지능 발전의 발목을 잡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표하지만, 반도체 엔지니어들은 언제나 그랬듯 새로운 길을 찾아내고 있습니다. 액체, 냉각 시스템이나 새로운 소재의 인터포저 도입과 같은 주변 기술의 발전도 HBM이 더 높은 속도로 달릴 수 있게 도와주는
든든한 조력자가 됩니다. 결국 인공지능 시대의 하드웨어는 어느 한 기업의 독주가 아니라 설계와 제조, 그리고 소재와 장비가 어우러진 오케스트라와 같은 협업의 결과물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복잡한 관계망 속에서 삼성이 던진 양산 선언의 진정한 가치가 무엇인지, 그리고 엔비디아가 왜 속도 조절에 나섰는지 그 본질을 꿰뚫어 봐야 합니다. 단순히 숫자가 낮아졌다고 해서 기술이 퇴보한 것이 아니라 더 멀리 뛰기 위해 신발끈을 다시 조여매는 전략적 후퇴이자 전진을 위한 준비 단계인 것입니다. 주식시장의 단기적인 소음에 흔들리지 않고 산업의 근간을 이루는 기술의 로드맵을 읽어낼 때 비로소 우리는 미래 가치에 투자할 수 있는 자격을 갖게 됩니다. 다음 파트에서는 이러한 기술적 변화가 실제 우리 삶과 비즈니스 환경에 어떤 구체적인 임팩트를 줄 것인지 사용자 관점에서 흥미롭게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기술적인 변화들은 단순한 반도체 사양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주변의 모든 인공지능 서비스 속도와 직결되는 현실적인 문제입니다. 엔비디아가 안정적인 공급을 위해 사양을 조정한 덕분에 더 많은 기업이 합리적인 가격으로 고성능 인공지능 가속기를 도입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었습니다. 이는 곧 우리가 사용하는 챗봇의 답변 속도가 빨라지고 자율주행 자동차의 판단 능력이 더욱 정교해지는 등의 실질적인 혜택으로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삼성전자가 HBM4의 양산을 본격화하면서 글로벌 클라우드 기업들은 더욱 안정적인 인프라를 구축하고 다양한 인공지능 모델을 실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이닉스의 숙련된 기술력과 삼성의 종합 반도체 역량이 경쟁하며 만들어내는 시너지는 인공지능 대중화 시대를 앞당기는 강력한 엔진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술의 발전이 가져올 장밋빛 미래 뒤에는 전력 소모와 탄소 배출이라는 인공지능 산업의 고질적인 과제도 함께 산적해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사양 조정을 통한 전력 효율의 최적화는 지속 가능한 인공지능 생태계를 구축하려는 업계의 책임감 있는 결단으로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 기업들은 이제 단순한 성능 경쟁을 넘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면서도 최고의 효율을 낼 수 있는 친환경 반도체 기술 개발에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사용하는 스마트폰이나 노트북 속에도 이러한 복잡한 전략과 기술적 타협의 결과물들이 숨쉬며 매일매일의 편리함을 제공하고 있는 셈입니다. 반도체는 흔히 산업의 쌀이라고 불리지만 인공지능 시대의 반도체는 산업의 뇌이자 심장으로서 그 중요성이 과거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커졌습니다. 삼성이 보여준 양산에 대한 자신감은 한국 반도체가 여전히 세계 시장의 중심에서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아주 상징적인 사건입니다. 물론 경쟁사들의 추격도 만만치 않지만 축적된 제조 노하우와 과감한 설비 투자는 한국 기업들이 초격차를 유지할 수 있게 만드는 든든한 버팀목입니다. 우리는 인공지능 가속기 시장의 변화를 통해 기술적 혁신이 어떻게 현실적인 비즈니스 모델과 조화를 이루며 발전해 나가는지 생생하게 목격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숫자로 표현되는 성능 수치에 일희일비하기보다는 그 숫자가 만들어낼 우리 삶의 질적인 변화에 더욱 집중할 필요가 있는 시점입니다. 기술은 결국 사람을 향해야 하며 반도체 기술의 정점인 HBM 역시 인간의 지능을 보조하고 삶의 편의를 높이는 도구로서 그 가치를 증명해야 합니다. 엔비디아와 삼성, 그리고 하이닉스가 그려나가는 삼각편대의 전략적 움직임은 향후 10년간의 기술 패권을 결정지을 거대한 체스 게임과 같습니다. 이 게임에서 승리하는 기업은 단순히 돈을 많이 버는 기업이 아니라 인류가 직면한 복잡한 문제들을 인공지능으로 해결할 수 있는 열쇠를 쥔 기업일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기술의 소비자를 넘어 기술의 흐름을 이해하고 미래를 통찰하는 지혜로운 관찰자로서 이 거대한 변화의 물결에 동참해야 할 때입니다. 반도체 공정의 미세한 변화가 어떻게 글로벌 경제의 지형도를 바꾸는지 지켜보는 것은 그 어떤 영화보다도 흥미롭고 역동적인 경험이 될 것입니다. 마지막 파트에서는 오늘 다룬 내용을 종합적으로 정리하고 우리가 앞으로 어떤 마음가짐으로 기술의 진보를 맞이해야 할지 결론을 맺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모든 내용을 종합해보면 삼성전자의 HBM4 양산 선언은 단순한 기술 자랑을 넘어 시장 선점을 위한 고도의 전략적 배치였습니다. 엔비디아가 목표 대역폭을 22테라바이트에서
20테라바이트로 낮춘 것은 결국 대량 생산 체제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현실적 타협입니다. 이러한 사양하향 조정은 삼성전자에게는 오히려 호재로 작용하여 까다로운 엔비디아의 품질 테스트를 조기에 통과할 수 있는 발판이 되어줄 것입니다. 하이닉스 또한 기존의 강점인 본딩 기술력을 바탕으로 시장 지배력을 유지하려 하겠지만 삼성의 거센 추격은 피할 수 없는 흐름이 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공급업체들 간의 경쟁은 인공지능 가속기의 생산 단가를 낮추고 이는 전 세계 인공지능 서비스의 보급을 가속화하는 기폭제가 될 것입니다. 우리는 반도체 공정 하나하나의 변화가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의 전략을 어떻게 뒤흔드는지 이번 사례를 통해 아주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기술의 정점에서 벌어지는 이 치열한 싸움은 결국 사용자들에게 더 빠르고 저렴하며 강력한 인공지능이라는 혜택으로 돌아오게 될 것이 분명합니다. 삼성전자가 다음 단계에서 보여줄 초격차 기술인 PIM이나 차세대 적층 공법들이 시장에 어떤 충격을 줄지 벌써부터 기대가 모아지고 있습니다. 주가나 단기적인 수치에 매몰되지 않고 기술의 로드맵과 기업 간의 역학관계를 읽어내는 안목이야말로 이 변화무쌍한 시대의 진정한 경쟁력입니다. 한국 반도체 산업이 HBM4를 넘어 포스트 인공지능 시대에도 여전히 세계를 선도하는 뇌 역할을 해줄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오늘 제가 분석해드린 내용이 여러분께서 복잡한 반도체 시장의 흐름을 이해하고 미래를 통찰하는 데 작은 보탬이 되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기술은 멈추지 않고 진보하며 우리는 그 진보의 파도를 즐겁게 타고 넘는 현명한 관찰자로서 이 역동적인 시대를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안대공학 채널과 인스타그램을 통해 가장 빠르고 정확하며 통찰력 있는 반도체와 인공지능 소식들을 끊임없이 전달해 드릴 것을 약속합니다. 궁금하신 점이나 여러분만의 흥미로운 견해가 있다면 언제든지 댓글로 남겨주시고 활발한 토론을 통해 서로의 지식을 넓혀가는 기회가 되길 바랍니다. 영상이 유익했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며 여러분의 작은 응원이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저는 지금 분석 중인 또 다른 흥미로운 논문과 업계 소식들을 가지고 조만간 더 알찬 영상으로 여러분을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변함없는 지지와 성원에 감사드리며 항상 건강하시고 여러분의 앞날에도 인공지능과 같은 혁신적인 행운이 늘 가득하시기를 응원하겠습니다. 숫자로 쓰인 기술 너머에 있는 사람의 노력과 전략의 본질을 읽어내는 즐거움을 잊지 마시고 다음 영상에서 더욱 힘차게 만나 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인공지능과 반도체의 미래를 가장 가깝게 전달해드리는 에러였습니다. 여러분,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 이 영상이 끝난 후에도 여러분의 사고는 멈추지 않고 더 넓은 기술의 세계를 향해 나아가길 바라며 여기서 파트 6를 모두 마치겠습니다.